자, 이제 확통 그 2강에 우리 저번에 2항 정리 정도 했잖아요. 그 레벨 2의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질문이 나와서 잘 안 보이면 책을 참고해서 보고, 이거 전개식에서 0이 아닌 상수항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있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상수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저걸 다시 쓰면 일반항으로 식을 써야 돼요. 2항 계수의 일반항. 2x의 6제곱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얘를 지수로 모양을 다 바꿔보자. 이건 x의 4제곱이고, 더하기 이거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2x의 6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에서 그 일반항을 써보면 NCR에 그 R은 이쪽에다 R제곱을 해도 되고 이쪽에다 R제곱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기가 이제 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쪽에다 그냥 R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숫자가 좀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n-r을 하고 x의 4제곱에 n-r제곱 곱하기 2x의 6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에 r제곱이니까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야. 물론 r은 0, 1, n까지 가능한 어떤 숫자고, 어떤 자연수고. 그러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개수로만 있는 것은 개수에만 연관되는 것들을 싹 다 모으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r제곱도 개수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ncr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제곱까지가 2항 개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x의 4n 마이너스 4r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는 x의 마이너스 6r 이렇게 될 것 아니야? 그럼 이제 이것은 x에 관한 식이니까 다시 정리를 해버리면 x에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4n 마이너스 10r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어서 오시고 빨리 책을 펴자. 근데 r이 0에서부터 n까지인 정수일 때 이게 일반항인데요? 이게 일반항인데 분명히 0이 아닌 상수항이 있어야 돼. 상수항의 x의 개수가 뭐예요? 상수항은 x의 0제곱인 거잖아. 얘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4n-10r이 0이 돼야 돼. 풀면 넘어가니까 4n은 10r이 돼야 되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면 2n이 5r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돼. n하고 r 사이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어서 2하고 5가 서로서잖아. 그러면 r은 2의 배수여야 되고 n은 또 5의 배수여야 되거든. 그렇게 되는 n 중에서 가장 작은 거 뭐가 될까? n은 5의 배수이면서 가장 작은 거 5가 있겠지. 그러니까 최소값 n의 최소값이 5야. 그것이 m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n이 5면 조합에는 10 돼버리잖아요. 그럼 r은 어쩔 수 없이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2여야만 한다고. 그러면 그때의 상수항은 어차피 이거 0 돼버리니까 이거 계산하라는 소리야. n이 5고 r이 2일 때, n이 5고 r이 2일 때 이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까지가 개수가 되겠지. 이거 자체가 상수항이 돼버리는 거야. 이 값을 지금 a라고 하자고 했어. 이거 이제 정리하면 5c니까 얼마예요? 1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2분의 5란 말이죠. 이것이 a야. 따라서 a랑 m이랑 곱하면 이거 곱하기 n 5 곱하면 2분의 25인가요? 그렇게 되겠다고. 이런 거. 그 다음 7번은 내가 저번에 안 풀고 남겨놨어. 7번. 레벨 2의 7번입니다. 26. 수제 다 했어? 잘 했냐? 아니, 6, 7, 8. 6번, 8번은 저번에 했던 거야. 동영상을 참고해. 7번은 왜 안 했어요? 7번은 오늘 푼다고 내가 그때 남겨놓은 거야. 자, 읽어봅시다. 7번. 주연아, 7번 풀었어?
전체 집합은 1부터 9까지 자연수야. B는, A, B는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B는 1, 2, 3, 4, 5를 다 포함해. 그러니까 적어도 1, 2, 3, 4, 5는 B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또, 근데 A는 또 B의 부분 집합이고 공집합은 아니고, 원소는 있어야 되고,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다를 보면, NA 곱하기 NB가 홀수래요. 그 말인 즉슨 NA도 홀수고, NB도 홀수란 얘기지. 정리를 하자면 B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1, 2, 3, 4, 5 이 5개는 갖고 있으면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여야 돼.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겠어? 5개. 그냥 이것뿐이었더라도 상관은 없잖아요. 5개, 7개, 9개. 어차피 전체 집합이 9개밖에 없으니까요. B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5개, 7개, 9개밖에 없어. 그 속에서 A는 B의 부분 집합인데 또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개니까 만약에 B가 5개면은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A의 원소의 개수는 1개, 3개, 5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다. 첫 번째, NB가 5일 때를 생각합시다. NB가 5란 말은 뭔 말이에요? B가 그냥 연놈이다 이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NB가 5면 B는 그냥 저거고 그러면 더 이상 B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B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NA가 가능한 NA가 1개 또는 3개 또는 5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NA가 1개라면은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A는 몇 가지야?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야. 그런데 집합 B 이거 속에 이것의 부분 집합이면서 원소가 1개짜리인 거야. 그럼 원소가 1개짜리려면 이 5개 중에서 1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5C1이 되겠다고.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A의 개수가 5C1이야.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는 이 5개 중에서 3개가 뽑혀야 돼.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 5C3이야. 5개가 되는 경우는 다 뽑아야겠죠? 5C5겠죠? 이걸 다 더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A야. B는 어차피 원소 5개면은 이거 1개밖에 없어, 달랑.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순서상 A, B는 이것만 더하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일 때 생각합시다. 그러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인데 일단 요 5개는 B 속에 들어있거든? 몇 개가 더 필요해, 원소가? 2개가 더 필요하잖아.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가 되려면은. 근데 남아있는 원소가 1, 2, 3, 4, 5고 9 이하의 자연수에서 6, 7, 8, 9 이렇게 4개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집합 B를 원소가 7개가 되게끔 만들려면 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갖고 집어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4개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만큼 B가 만들어질 거라고. 4C2에다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6, 8이 뽑혀서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B의 원소 개수가 7개가 됐겠죠? 그런 케이스가 이만큼 만들어지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7개가 되면은 그때 만들어질 수 있는 NA는 1개, 3개, 5개, 7 이게 가능하잖아?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그런 A는 어차피 B의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7개 중에서 1개 뽑아가지고 집합 A를 만들면 돼. 7C1만큼 만들어질 거라고. A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만들어지려면 B의 원소 개수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갖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7C3이 되겠죠. 5개가 될 때면 5개를 뽑아야 되니까 7C5가 될 것이고 요거는 7C7 하면 되겠지. 이만큼 만들어질 거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기다는 이걸 곱해줘야 돼. 여기에다가. 요거는 그냥 이거면 충분한데 굳이 쓰자면은 굳이 이것도 표현을 하자면은 집합 B의 원소가 5개잖아. 그 말은 이거면 충분한데 이 4개 중에서는 1개도 선택 안 하면 되죠. 사실 제로가 곱해졌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이때 집합 B의 원소 개수가 9개가 되려면은 일단은 B의 원소 개수가 9개가 되려면 이미 5개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4개를 다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4C4만큼. 그 어차피 1이잖아. 4C4 굳이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NA에 가능한 숫자는 1, 3, 5, 7, 9가 가능할 것이고 1개가 되려면 9개 중에서 1개 뽑아야 되니까 9C1이 될 것이고 3개가 되려면 9개 중에서 3개 뽑아야 되고 5개가 되려면 9개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고 7개를 뽑아야 되고
9 이걸 계산하면 되겠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야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를 더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왜 이걸 안 풀어줬냐면 우리가 이것들 계산하는 게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편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남겨놓은 거야. 어차피 얘는 1이야. 얘는 1이고 이거는 뭐겠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항 정리 했잖아요. 이항 정리 2의 n제곱은 nc0부터 nc1 쭉쭉쭉 해갖고 ncn까지 합이었어. 근데 또 뭐가 있었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그러니까 뒤에 것이 짝수인 것들의 총합은 뭐랑 똑같아? 홀수인 것들의 총합과 똑같다고 했잖아. 이렇게 뭘로 같아? 어차피 이것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2의 n제곱이 되려면 이거 한 개씩은 뭐 어떤 값이어야 돼? 2의 n-1제곱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것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야? n이 5가 되는 상황이고 모든 홀수들의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 따라서 이 값은 2의 5-1제곱이 되어서 4가 돼버린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는 4C2는 4, 3, 12, 6이죠. 이건 6이고 6 곱하기 이제 이거는 뭐가 되겠어? 여기에서 n이 지금 7인 상황인 거야. n이 7인 상황이니까 2의 7-1제곱 하니까 2의 6제곱 바로 이렇게 계산돼 버린다고. 이거 어차피 1이고요. 여기는 n이 지금 9가 되는 상황이니까 2의 9-1제곱 해서 2의 8제곱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하나 계산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남겨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래도 질문이 별로 없어서 다행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 이제 수학 2 하겠습니다. 수학 2. 아니, 제 수학 특이 없어졌어. 없어졌다고요? 아니, 요새 학교에 수특 도둑이 많아가지고. 그 이름 다 저거고 다녀도 사람이 다 다녔어. 아니, 저거랑 다녀도 얘네가 여기 빠뜨려 버리면. 아니, 우리한테 도둑은 왜 그래? 이런 때부터 누가 제 변기에 빠뜨려서 찢어갖고 다녔어. 아휴. 아니, 훔치는 게 문제야. 망가뜨리는 게 문제야. 싫어 먹고 그래. 그 수학 2, 레벨 2의 레벨 3, 아니, 2강의 레벨 3부터 하면 되죠? 근데 그 전에 거 질문 있나? 2강의 레벨 2 질문 있나? 질문 있으면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거기 하지? 연속 2강. 책 없으면 이제 어떡할 거야? 하은이는? 찾아보고 없으면 하나 또 사. 이거 뭐 얼마 안 하잖아요. 7,500원. 7,500원 마라탕 한 그릇 값. 아, 빌려줄게.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나서 갚어. 빌려줄 테니까. 질문 없어? 아니, 내가 기아빵 깎고 어렸을 사나왔어. 질문 없으면 레벨 3 하겠습니다. 내년에 수술. 아니, 얘기 나왔어. 얘기가. 아니, 직업을 자, 1번부터 보겠어. 문제를 보자. 여기 레벨 3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두 문제나 보여요. 일단 1번부터 보자. 이게 f가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 함수가 두 개가 갈라져 있어. 근데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야. fx의 각각의 함수 값에다가 fx 빼기 9라는 이거 이제 뭐 gx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아요.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그러려면 A는 뭐 해야 되겠냐? 근데 생각을 해봐. GX는 어떤 함수야? 저기 써져 있는 GX는 fx 빼기 9잖아. fx가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나눠져 있는데 gx는 그 fx를 아래로 y축으로만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그러니까 gx도 어차피 x가 2를 기준으로 해갖고 좌우가 갈라져 있는 함수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당연히 다 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관건이 뭐냐? 1에서 연속이냐? 그 여부만 따져버리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 갈라지는 구간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x 곱하기 gx 이거 전체를 그냥 h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hx가 1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1부터 계산해 볼까? h1이라는 것은 함수값이잖아. h1은 f1 곱하기 g1이고요. f1은 바로 계산할 수 있지. f1은 뭐예요? 1 대입하면 대답 좀 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a. g1은요? g1은 f1에다가 빼기 9만 더하면 돼. f1이 지금 이거였잖아. 여기다가 9를 더 빼버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2a 이렇게 된다고. 이게 f1이야. 그렇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극한값 따집시다. 극한값 따질 때 좀 요령껏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함수니까 1의 우극한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우극한 계산할 때는 이 식이 다시 나올 것 아니야. 이걸로 계산될 거니까 그거나 함수값이나 똑같은 식이 나와버려. 우리는 좌극한만 따지면 되겠다. 그래서 좌극한 생각합시다. x가 1로 접근할 때 1보다 왼쪽에서 그때 hx라는 것은 당연히 x가 1로 접근할 때 fx 곱하기 gx가 될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식은 이제 이거지요. fx는 요거 갖고 오면 x 더하기 a 이렇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gx도 똑같은 구간에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 오면서 마이너스 9만 더하면 되는 거야. fx 빼기 9니까.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gx야. 그래서 이제 이거 x 살짝 1 집어넣어버리면 끝나. 1 더하기 a.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야겠지.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끝나는 겁니다. 전개해가지고. 이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뭐 레벨 3라고 보기도 좀 민망한. 응? 그건 여러분 풀 수 있죠? 2차 방정식 보는 거니까. 얘는 함수값, 얘는 극한값, 좌극한값. 우극한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함수값하고 똑같아질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풀면 됩니다. 자, 여기 레벨 3에서 좋은 문제가 2개가 있는데 그 2개가 2번, 3번이에요. 보자. 함수 f는 2차 함수다. 근데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fx 저 2차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함수야. 그러니까 만약에 x축 아래로 내려온 부분이 있다면 위로 제껴줘야 되겠지? 그 함수값이 요 t 어떤 실수 t하고 t라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이 서로 다른 만나는 점 실근의 개수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고. t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 아니야. gt의 값이 뭐 어떤 숫자로 나오겠지.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 필요도 없다. 조금 정확하게 바로 그려버리겠습니다. 이 fx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얘 좀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바로 암산. 이 정도는 이제 암산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축이 x는 1이고 여기가 축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쭉 내려올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S축 밑으로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절대값 fx 그래프도 어차피 똑같을 것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그러면 절대값 fx나 그냥 똑같아. 근데 적당한 t가 이렇게 어떻게 있다면은 t가 한 이 자리에 있어. 그러면 y는 t 상수함수 그려가지고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인 거야. 그러면 t가 여기 있어버리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도 쭉 올라와가지고 이런 데 있어버리면 계속해서 그때 gt는 얼마가 나올 거야? gt라는 것은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t가 여기 이제 꼭지점 자리가 있겠죠? 꼭지점 자리보다 밑에 있는 t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0개잖아. 그때는 0이 돼버린다고. 만약에 t가 이 꼭지점에 y좌표까지 딱 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1개니까 그때는 1이 될 거야. 꼭지점의 y값보다 더 큰 t에 대해서는 그때는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그 관건이 뭐냐? 이 자리에 y의 값이지. 이 자리에 y 값은 어차피 a 플러스 1이고요. 아니, a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니까 t가 a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gt는 항상 0인 것이고 t가 딱 a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고 t가 a 마이너스 1보다 큰 어떤 숫자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이 gt 그래프는 불연속점이 몇 개예요? 이 g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t축이야 이번에는 a-1 이렇게 있었어. t가 a-1보다 작을 때는 항상 함수값이 0이요. t가 a-1이 될 때는 그때는 함수값이 1이야. t가 a-1보다 크면은 그때 함수값은 2야. 이 그래프의 불연속점 몇 개냐고. 한 개잖아요. 뭐가 세 개예요? 한 개잖아.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겠어? 불연속점이 몇 개라겠어? 2개라겠잖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X축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예쁘게 조금 그리기 위해서 일이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 분명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갔고요. 여기가 뭡니까? 꼭지점의 y값 a-1 자리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아래쪽 위쪽으로 제껴줘야 되니까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거든요. 쭉 오다가 위로 제껴지고 다시 쭉 간단 말이야. 이게 절대값 fx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a-1이니까 이 자리에 y값은 뭐겠어? 위로 제껴진 거니까 뭐 그림은 아닌 것 같지만 똑같아요. 높이가. 여기는 1-a가 되겠죠.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y는 t 그래프를 그릴 건데 t가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올라온단 말이야. t가 이런 데 있으면 t가 이제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때 gt는 0일 거라고. gt는 0이야. 언제? t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t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그때 빨간 거. t가 0이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그때 y는 t를 그려보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잖아.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t가 0보다는 조금 큰데 1-a보다는 작은 이런 상황. 여기에 적당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몇 점에서 만나요? 3개에서 만나요. 4개에서 만나죠. t가 0보다는 크면서 1-a보다는 작을 때 t를 더 올려. t가 딱 1-a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3점에서 만나지. t가 딱 1-a일 때는 아예 t가 1-a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다시 2개가 돼요.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gt의 식이? 그럼 g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분명히 1-a는 0보다 큰 숫자일 것이고 0이 있고 1-a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가 t축이고 얘가 gt축이야. t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함수값이 0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t가 딱 0이 될 때는 함수값이 2야. 여기에 딱 점 하나가 있는 거야. t가 여기 사이에 있을 때, 0과 1-a 사이에 있을 때는 함수값이 4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딱 t가 1-a일 때는 함수값이 3이야. 여기에 점 하나 tq. t가 1-a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2야, 다시.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두 점에서 불연속이죠. 연속이 되는 점이 두 개야. 0과 1-a인데 그 두 점에 작은 것을 알파라고 하자고 했어. 0이 알파였던 거죠. 베타가 이놈이겠지, 당연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이 값이 베타가 4인 거야. 알파가 0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A가 계산돼 버리잖아. A가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3이네. 그렇지?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F가 완성돼 버렸잖아요. fx는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계산하라고? fa를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해야 돼.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6, 마이너스 3이 되어서 10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봤잖아. 작년 모의고사에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등장을 해.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 밑에 3번을 보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조금 조심해야 된다. F가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나눠졌어요. 좌우가 둘 다 2차 함수야. 둘 다 2차 함수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거? F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0, 1, 4, 5니까 좀 그럴싸하게 0, 1, 2, 3, 4, 5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그래프를 타고 가. 얘는 위로 볼록이면서 0과 2를 지나가죠. 위로 볼록이면서 0과 2를 지나가고 이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 두 점을 지나가면서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모르긴 몰라도 쑥 해갖고 여기까지 2보다 작을 때 이 자리 위치 한번 따져봅시다.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봐. 실제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자리죠, 얘가. 빵꾸는 뚫려 있지만은 마이너스 6자리라고, 그 빵꾸 자리가.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4, 5를 다 지나가야 돼.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두 점을 다 지나가야 되는데요. 다 지나가야 되는데, 얘도 어차피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쪽 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러니까 아예 F2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플러스 6이네? 좀 약간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다. 그림은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이 자리가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 플러스 6? 제껴불면 포개져 불겠네?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 함수를 hx라고 합시다. hx가 fx-1 곱하기 fx-a인데 이 h가 3에서 연속이 돼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물론 fx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x에다가 x-1을 대입해가지고 쭉 fx-1식 만들어 쓸 수도 있어. 또 x에다가 x 빼기 a를 대입해가지고 딱 식 하나를 또 쓸 수도 있어. 그래갖고 그 두 개의 함수값이 3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 3에서 함수값
좌우극한 계산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계산으로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답답하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의미를 따져보자. 이건 뭔 소리야, 이거? fx에서 x자리에다가 x 빼기 1을 대입해 본 거잖아.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를 여기다가 겹쳐서 그리면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점이 이쪽으로 오고 이 점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론 여기는 빵꾸가 뚫려지고 3 자리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도 전체적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여기가 6이 있어가지고 4, 5가 5, 6으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갈 것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파란 거예요. 파란 거 그래프야. 이렇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는 3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파란 그래프. 끊어져 있잖아. 3에서 불연속이야. 얘는 분명히 x = 3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 h는 3에서 연속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이런 함수에서 요놈은 파란 것은 3에서 분명히 불연속인데 위아래가 달라버리잖아요. 그 불연속이 되는 것을 얘가 해소해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 얘가? 얘는 분명히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또 새로운 함수야. x축으로 a만큼 새로운 함수인데 분명히 얘는 좌우극한이 달라. 왼쪽에서 접근할 때의 좌극한하고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의 우극한하고 좌우극한이 달라. 그런데 얘가 달라지는 좌우극한을 해소를 시켜줘 버려야 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 어떤 식으로 박살을 내야 되냐면은 네가 좌극한이 뭐 마이너스 6이건 우극한이 플러스 6이건 말건 나는 0으로 가버리면 된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의 좌우극한이 0이면서 뭐 함수값도 0이어버리면 아주 좋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딱 3에서 3을 지나가 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하얀 것을 봐봐. 지금 하얀 것을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3을 지나가게 됩니까? 1이 3으로 와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단 말이야. 2만큼 평행이동해도 되고 또 3만큼 평행이동해도 이제 그때는 2점이 2점으로 올 거니까 3만큼 평행이동해도 된단 말이에요. 2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져 버리고 어차피 여기를 지나가고 3만큼 평행이동해버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차피 또 2점 지나가는 것이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냐 모르겠냐? 근데 이것도 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면 여기 2점이 이쪽으로 와도 되잖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도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여기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해도 되잖아. 2점이 2점으로 와가지고 또 이렇게 돼서 또 3을 또 지나가 버릴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걸로 끝이 아니야. 한 케이스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이것의 좌우극한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A가 하나가 더 있어. 지금 방금 이 A는 딱 3에서 끊고 지나가는 X절편이 3인 그런 케이스들을 찾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되는 것이 하나 더 있어. 뭘까? 맨 처음에 이거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이거 했잖아. 이 점의 자리가 마이너스 6이고 이 점의 자리가 6이야. 제껴불면 포개져버려. 또 다르게 말하면 6을 제곱해도 36이고 마이너스 6을 제곱해도 36이거든. 뭐 잔다. 만약에 A가 1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어버리면 똑같잖아요, 두 개가. A가 1이어버리면 HX가 이렇게 돼버려. HX는 fx-1의 제곱이 돼본다고. fx-1의 제곱이니까 파란 함수를 자기 자신을 2번 곱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해버리면 여기 있는 거 두 번 곱해버리면 위로 제껴져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니야. 뭐 36까지 올라가 버리고 이쪽도 다 제곱해버리면은 여기 이제 위로 이 부분이 위로 제껴지면서 여기가 또 36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만다붙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린다고. 이거 그래프가 그렇게 되면 3에서 만나버리네. 6의 제곱 36하고 마이너스 6의 제곱 36하고 해서 만나가지고 저기서 연속이 돼버린다고. 이 케이스를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A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이해하고 풀어야 돼. 이걸 그냥 손으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은 깝깝합니다. 해답에서 어떻게 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답도 살펴보시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자. 진도 나가고, 진도 조금만 나갈 거야. 예제 정도만 풀 거야. 미분계수 도함수 여기서.